자, 원희룡 장관과 비슷하게 평가를 받고 있는 국무위원이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시작한 이후에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전라남도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습니다. 국민을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단순하게 누굴 처벌하는 기관뿐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 기본 임무거든요. 국민의 억울함을 푸는 일은 손이 많이 간다고 해서 차등을 둘 수 있는 일은 아니죠. 감성적인 말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도와드리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제목을 달기는 독설 한동훈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엘리트 코스를 밟아오면서 지금 법무부 장관에 올라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광폭 행보를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사회부장 할 때 여러 가지 보도 자료를 많이 했는데 본인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 행사 자료를 많이들 노출을 시키더라고요. 자,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에는 정치인들, 특히 야당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선 비판을 했었는데 요즘에 목소리 보면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들려드렸지만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여당과 야당의 생각은 같아야 한다. 굉장히 이게 유하게 변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저는 이제 어떤 정치인의 앞날을 이렇게 예측해 보려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무슨 메시지를 내는가 예. 이게 네 가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상당히 총선 더 나아가서 대선까지 염두에 둔 행보를 하고 있다 이래 봅니다. 예. 자, 첫째 전라도에 1박 2일로 갔죠. 그런데 물론 이민 문제죠. 예, 현대사무중공업.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민 문제가 전라도만 있습니까?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강원도도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호남을 갔을까? 바로 그 호남에 가서 우리 통합의 메시지를 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국민을 잘 살게 하는데 여와 야가 없고 중앙과 지방정부가 없습니다. 이거는요.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이 귀국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정도의 통합 메시지. 국가 지도자급이 아니면 내기 어려운 메시지입니다. 저는 이것도 상당히 정치 행보로 보이고 그다음에 4.3도요. 이제까지 4.3은 진보 진영의 아젠다입니다. 저렇게 진보 진영에서 이슈화시킨 거죠. 그런데 한동훈 장관이 진짜 검찰은 억울한 사람, 죄 있는 사람 벌 주는 것보다 억울한 사람 무죄 만들어주는 게 그게 또 검찰의 임무입니다. 예. 그래서 직권으로 재심 이걸 하고 있고 9명 거기 방문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런 걸 보면 뭔가 중도 외연 확장 그러면서 통합 메시지 이렇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당하고 국회에서 막 논쟁하다가 야당 의원들 실수해서 이렇게 막 떠고 이랬잖아요. 거칠게 설전을 벌였잖아요. 예. 이제는 통합이나 중도로 가는 게 저는 한동훈 장관이 뉴 한동훈 새로운 모습을 통해서 뭔가 정치로 나아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럼 거의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발언을 해주셨는데 자, 지금 조금 전에 서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야당 국회의원을 향해서 날선 비판을 한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추미애 전 장관이 마약 정치를 중단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는데요. 이에 대한 입장이 있으십니까? 마약 정치요? 정치가 끊기 힘든 마약 같은 거다라는 말은 제가 들어봤는데 그게 추미애 전 장관이 새로 만드신 신조신가 보죠? 박 장관님께서는 저랑 이제 법사위에서 자주 뵙잖아요. 거기서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맨날 다음날 무슨 친한 라디오 방송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표결하실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의 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약 20명에게 돈 봉투를 돌렸다는 겁니다. 돈 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시게 됩니다. 예,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오거나 법무부 청사 앞에서 기자들을 만날 때 발언은 굉장히 셉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반감을 넘은 혐오를 사실 감추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어떤 정무의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부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와중에 뭔가 톤 다운되고 이 호남 지역을
들르면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죠.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다. 이건 법무부 장관의 워딩은 아닙니다. 더 큰 정치적 미래를 꿈꾸기 때문에 이런 워딩을 본인 입을 통해서 지역의 동선을 가져가면서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는 보수의 어르신들도 한동훈 장관은 정치할 묻긴 아니다. 뭐 윤여준 전 장관이 그렇게 평가하기도 했죠. 왜냐하면 확장성을 가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다만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체포동의안이 다시 한번 또 국회 본회의에 오를 수도 있고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의 현안과 관련해서 언급할 사안이 있을 텐데 그때 또 어떻게 이 발언을 하는지 그 수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민주당과의 협치 가능성은 열어두고 이야기할지 그 여부가 한동훈 장관의 미래 정치적 미래를 가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과연 한동훈 장관이 총선에 출마할지 또 총선을 넘어서 국회의원의 뜻을 넘어서 대권에 도전할 뜻이 있는지 이거는 한동훈 장관만이 알 수 있는 거겠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